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설명할게요. 밀도차에 의한 분리는 간단합니다. 끓는 전보단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알아야 하냐면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에 쓸 수 있는데 각각 분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고체 혼합물은 액체를 이용해서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히고,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라는 물질을 씁니다.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고체 혼합물,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고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물질 A와 B가 있어. 그 사이에 액체를 넣었는데 얘가 물이고 A가 소금인 거야. 그러면은 소금은 물에 녹겠죠.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없어지니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물에 용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써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거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자, 그래서 A, B를 원래 고체를 뭉쳐놨는데 여기다가 액체를 부어, 물을 부어. 그랬더니 밀도가 작은 건 위에 뜨고 밀도가 큰 거는 아래로 가라앉는 거야.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밀도를 설명할 때 뭐라 했나요? 밀도가 작은 거는 듬성듬성. 알맹이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빈 거는 위에 뜨고 빽빽한 거. 밀도가 높은 거는 빽빽한 거라 했는데 얘는 속이 꽉 찬 거야. 속이 꽉 찬 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왜 듬성듬성과 빽빽, 속이 비고 속이 꽉 참 요런 걸로 했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분리에 이용하는 얘는 속이 비었다, 속이 꽉 찼다 요거를 대입하면은 뭐가 가라앉고 뭐가 뜨는지 구별하기가 쉽거든. 자, 처음에 좋은 벽시 고르기. 가을에는 벼를 수확을 하는데 벼가 이렇게 나달이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다 꽉 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가운데에 속이 빈 벽시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쌀을 만들 때는 속이 꽉 찬 벽시만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좋은 벽시. 좋은 벽시를 어떻게 고르냐? 속이 꽉 찬 벽시, 좋은 벽시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가라앉습니다. 대신 쭉정이, 속이 빈 쭉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뜹니다. 진짜로 그냥 수확한 벽시가 섞여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물을 넣으면은 쭉정이, 속이 빈 쭉정이는 위로 뜨고 속이 비었으니까 속이 꽉 찬 밀도가 큰 좋은 벽시는 가라앉습니다. 쭉정이는 다 밖으로 빼내고 좋은 벽시만 걸러서 쌀로 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밀도 비교는 쭉정이가 가장 작고 소금물은 가운데, 좋은 벽시는 가장 밀도가 큽니다. 신선한 달걀 고르기. 오래된 달걀은 어때요? 오래된 달걀은 안이 약간 썩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속이 썩다는 거는 약간 세균이 갉아먹고 뭔가가 갉아먹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갉아먹었으니까 속이 빈 거야. 그러니까 뜨겠지. 신선한 달걀은 속이 꽉 차 있어. 내용물이 꽉 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담고 이 비커에 담고 소금물을 부으면은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음. 요렇게 해서 신선한 달걀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가라앉은 게 신선한 달걀이니까. 자, 마지막.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합니다. 우리 스타이로폼 본 적 있나요? 스타이로폼은 되게 가볍다? 왜냐? 얘는 스타이로폼은 속이 비어 있거든. 그래서 전혀 무겁지 않아. 막 흩날려. 얘는 뜹니다. 모래는 뭔가 그 모래 하나하나는 되게 단단해. 그리고 모래를 많이 모아놓으면 되게 무겁단 말이야. 얘는
스타이로폼에 비해서 속이 꽉 차 있어. 얘는 가라앉습니다. 자, 스타이로폼과 모래가 섞여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스타이로폼은 속이 비니까 뜨고 모래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밀도 비교하면 스타이로폼이 가장 작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모래가 가장 밀도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밀도가 두 물질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은 액체를 넣어서 분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오른쪽에 예를 하나를 더 볼게요.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 ABC를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처음에 ABC가 섞여 있는데 막 뭉쳐 있는데 여기다 에탄올을 부었대. 그랬더니 A만 뜬 거야. 아, 그럼 밀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밀도가 작나요? A가 가장 밀도가 작습니다. 이 화살표는 위쪽이 작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A가 위로 뜨니까 위에가 작은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야. 에탄올은 A랑 BC를 녹이지 않기 때문에 에탄올을 분리하는 데 쓴 액체인 거지. 자, 여기다가 물을 넣었대. 물을 여기다 첨가를 해요. 물을 첨가를 했더니 B는 원래 에탄올을 넣었을 땐 가라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뜹니다. 에탄올과 물을 섞은 혼합용액의 밀도는 어때요? 에탄올과 물을 섞은 혼합용액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 B는 뜨니까 에탄올과 물의 혼합용액보다는 가운데 있겠지. 그리고 C는 그 아래에 있는 거고 C가 밀도가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럼 물은 어디 있을까요? 물의 밀도는 어디 있을까? 물은 C보다 큰지 C보다 작은지 몰라. 왜냐? 에탄올과 물을 섞은 혼합용액이 밀도가 이렇거든? 얘는 혼합용액, 에탄올과 물을 혼합한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결정이 되는데 물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에탄올은 요 정도고 에탄올과 물 혼합용액은 여기 있는데 혼합물은 두 가지 순물질의 성질을 다 가지니까 둘을 섞으면은 밀도는 혼합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 섞었는지 아니면 요만큼 섞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여기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림에서 비교를 하면은 밀도 비교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와 밀도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벽시 얘기에서 확장된 건데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진할수록 커진다 했습니다. 이거는 물체의 성질할 때 했어요. 빽빽할수록 어떻다? 밀도 커진다. 그러면 소금을 많이 넣은 점점 짠 소금물일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벽시를 고를 때 쭉정이가 뜨지 않아. 만약에 벽시랑 쭉정이가 같이 있는 거에다 소금물을 부었는데 아무것도 안 떠. 쭉정이가 안 뜨는 거야. 그러면 소금을 더 녹여가지고 농도를 더 진하게 해야 되는 거지. 요것도 한번 화살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쭉정이, 벽시, 좋은 벽시. 요렇게 밀도가 있습니다. 조금 쭉정이를 아래로 내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소금물을 만들었다?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요만큼 밀도를 가지는 소금물을 만든 거야. 그러면은 쭉정이랑 벽시가 다 밀도가 소금물 1보다 커. 그러면은 쭉정이도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소금물을 더 진하게 소금을 섞어가지고 밀도를 쭉정이와 벽시 사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요게 소금물 2. 그러면 쭉정이가 위에 뜨고 벽시가 아래로 가라앉겠죠. 소금물 2에서 소금을 첨가했을 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쭉정이가 안 뜬다면은 소금을 첨가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소금을 미친 듯이 많이 넣었어. 미친 듯이 많이 넣어가지고 소금을 3을 만들었어. 그러면 쭉정이랑 벽시랑 다 뜨는 거야. 얘도 구분을 할 수 없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농도를 연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물을 첨가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액체 혼합물의 분리로 넘어갈게요.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 오른쪽 3개의 핵심을 써놨는데 요 3개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거에 분리에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뭐가 밀도가 큰지 작은지. 밑에 액체 혼합물 분리에 얘가 나와 있거든. 아까 쭉정이랑 벽시, 달걀, 모래, 스타이로폼 이 중에 어떤 게 뜨고 어떤 게 가라앉는지 알아야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요 얘가 어떤 게 가라앉고 어떤 게 뜨는지 이거 알아야 돼. 밀도가 어떤 게 큰지 작은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 분별 깔때기라고 요렇게 생긴 거를 이용을 하는데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페이지에서 개념을 한번 알아보면, 자,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얘네도 섞이지 않아야 돼. 왜 섞이지 않아야 되는지는 여기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분별 깔때기는 요렇게 곡선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혼합물을 넣어. 근데 밀도가 달라. 밀도가 달라서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습니다. 액체끼리 있어도 얘네가 밀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아. 근데 만약에 둘이 섞이잖아? 두 액체가 혼합되잖아? 그러면 같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는 위에 떠 있고 하나는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요런 현상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꼭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어야 합니다. 자, 얘네를 어떻게 분리를 하냐? 이렇게 분리를 해놨으면은 밀도가 큰 물질을 아래에 있으니까 얘를 아래다가 비커에다가 따라서 받으면 여기 밑에는 밀도가 큰 B만 모일 거야. 나는 근데 밀도가 작은 물질을 받아내고 싶어. 그러면 B를 거의 다 받아내고 위에다가 따라내는 거야. 컵에서 물 따르듯이 이렇게 빼는 거지, 위로. 위에 막에는 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받아내냐면 여기 밑에 꼭지라는 게 있거든. 여기가 꼭지를 돌리면은 여기가 열려요. 그래서 막혀있던 게 뚫리면서 B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통과하게 돼. 자, 근데 이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위에 있는 마개를 연체로 꼭지를 돌려야 합니다. 왜냐? 만약에 여기 마개가 막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닫힌 공간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주사기를 생각하면 되거든. 주사기를 다루는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학교 실험실도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액체를 담고 이 주사기를 거꾸로 돌리잖아? 거꾸로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그래도 밑으로 안 빠져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진단 말이야. 왜냐? 여기가 갇혀 있거든. 여기가 갇혀 있어가지고 압력이 걸려가지고 여기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또